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말이죠.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이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로 지금 무리하게 맞서고 있죠. 그 결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크게 지금 번지고 있고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우리는 또 8.15 해방 74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번 8.15 해방 74주년 그러다 보니까 더욱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15 해방을 맞이하면서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과연 제대로 벗어났는가? 친일 청산, 친일 잔재 청산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안 쓰고 하는 것만으로 일본에 안 가고 하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애속 상태를 과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투 이런 말들을 깨끗이 이런 쓰레기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 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한글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하시다가 평생을 바치신 이호덕 선생님 책들을 가끔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말을 잘못 쓰고 있는가를 늘 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이호덕 선생님의 그 책을 살펴보면은 일본말, 없애야 할 일본말을 다루신 그 대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 1995년도 한겨레 신문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일제 쇠말뚝 뽑기 옛 지명 살리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제가 민족 정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토의 혈맥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아내고 일제에 의해 계약된 지명은 고유 지명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호덕 선생은 일제가 우리 사냐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 뽑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 정신 속에 박아놓은 쇠말뚝 뽑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일제가 민족정기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하기라는 말은 막기 위해 또는 끊기 위해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제에 의해 계약된 지명은 고유 지명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도 발음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 계약된 지명은 고유 지명으로 바꾼다. 이 대목을 일제가 나쁘게 고친 땅 이름은 우리 땅 이름으로 바꾼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참 일본의 쇠말뚝 뽑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일제가 심어놓은 쇠말뚝 뽑는 그것을 다룬 기사에서 벌써 아직도 일제의 어떤 식민 잔재를 어느 신문 기사에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 기사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서
일본말이, 일본어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국어원 그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0개가 넘는 그 용어들, 단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걸러지지 않고 일본어투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 자료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화해야 되는지 예시문과 더불어서 마치 사전처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역, 미연,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일본어투 용어 순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거나 널리 좀 쓰이고 있는 현재 사용하는 단어들 몇 가지를 골라서 오늘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좀 들으시고 문제점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감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가감. 수요에 따라 공급을 가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가감이라는 표현도 일본어에서 왔네요. 그래서 더하고 빼기 또는 더하기 빼기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고, 가건물, 각종 가건물들도 곧 철거될 예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건물이 임시건물로 순화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가교라고 하는 것이 임시달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 명품 범람과 이에 따른 단속 여파로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게 가짜, 헛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라오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녹음 반주라는 의미랍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가료가 필요하다. 온천수를 이용한 가료 개념을 접목시킨 여기서 가료는 치료, 병고침 이렇게 순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참호 속에 가매장했다 할 때 그 가매장, 임시매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비상시 가불 제도가 적용되는 비상한 경우를 여기서 가불, 임시지급이라는 것입니다. 임시지급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압류, 이것은 임시압류, 또 가오를 구겼다 하는 표현들, 가오, 이 가오는 얼굴 또는 체면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처분, 이거는 임시처분, 가출, 가출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소녀가 가출했다, 집 나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가쿠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강목, 가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필, 그러니까 이대위가 진료 기록지에 가필한 장면을, 이것은 고쳤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안건을 각하시킨 사람은 따로 있다 할 때 그 각하, 물리쳤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지금 아예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자료집에서는 법률 용어 말고 다른 데서 쓰이는 것은 이거 물리침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간식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밥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또 간식을 먹었다 할 때 간식, 새밥, 새참, 군음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지난다 그런 표현을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더라고요. 느낌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감봉 조치했다 할 때 그 감봉, 봉급을 깎았다, 봉급 깎기 바꿔야 되고요. 진실규명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할 때 그 감사, 이거는 지도검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찰구, 이것은 표 보이는 곳으로 바꿔야 되고, 건폐율, 이것도 일본어에서 왔는데 돼지 건물 비율 바꿔야 되고요. 건포도 할 때 마른 포도, 말린 포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량기 검침원 하는데 계량기 조사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또 국기 개양 할 때 개양, 국기 담, 국기 올림 이란 말로 순화해야 된다는 것. 계속된 경무에 시달렸다. 경무, 힘든 일, 고된 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원자로 경납 건물, 방사능 누설. 경납이라고 하는 것은 넣어둠이라는 의미라. 넣어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견본이라는 말도 굉장히 널리 쓰이는데 본보기, 본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견습은 수습으로 바꿔야 되고요. 견적, 자동차 수리 견적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견적이란 말은 추산 또는 어림샘으로 바꿔야 됩니다. 또 견학, 구미공장 견학을 다녀왔다 할 때 견학, 보고 배우기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결로 현상 할 때 결로는 이슬 맺힘으로 바꿔야 되고요. 결시가동, 이거는 굶는 아이로 바꿔야 되고, 결제는 재가로, 결집은 한대 모음으로 순화를 해야 됩니다. 경시, 얍곰, 깔봄으로 순화해야 되고요. 경직, 구둠으로 순화해야 되고, 경품은 덤상품으로 바꿔야 되고, 경합, 결움, 견줌, 경쟁, 다툼 이런 말로 순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객이라는 말도 일본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단골 손님으로 순화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 이거는 둔치마당 또는 강턱으로 순화를 해야 되고요. 군대에서 이거 고참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선임자, 선참자로 바꿔야 되고요. 건축하시는 분들 공구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양회 반죽으로 순화를 하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로 순화를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공남이라는 말은 돌려봄으로 순화해야 되고요. 공임은 품삯으로 순화를 해야 되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할 때 그 공제, 뺨으로 순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세는 세금 매김, 과소비는 지나친 씀씀이, 과잉은 지나친 초과, 궤도는 걸그림으로 순화를 해야 되고, 구군을 생산하는 종료회사가 할 때 그 구군이라고 하는 거 알뿌리로 순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을 구독한다 할 때 그 구독은 사일금으로 순화를 해야 되고요. 군대에서 구보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구보라는 표현도 달리기로 순화를 해야 된답니다. 상급자한테서 구사리를 먹었다 할 때 구사리, 면박, 핀잔을 먹었다, 핀잔을 당했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자, 어머니의 구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좌로 바꿔야 되고요. 굴삭기는 굴착기로, 골석재판은 결석재판으로, 그 다음에 기라성 같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일본말이라는 거죠. 빛나는 별이라는 별로 순화를 해야 된답니다. 회장부를 기입할 때는 할 때 그 기입, 써넣음으로 순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이라는 말도 일본말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어남으로 순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포, 우리나라 콜라와 비교하면 기포가 많이 빠져 있다. 기포 거품으로 순화해야 되는 말입니다. 기압이라는 말은 또 얼차려, 기넣기로 순화해야 되고, 꼬붕이라는 말 부하로 순화해야 되고, 낑깡, 금귤, 동귤로 순화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에 해당되는 용어 중에서 제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단어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단어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일부만 제가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일본말에 찌들려서 병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암리에 모르는 사이에 무척 많은 일본어 투에 물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내지 않고는 정신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늘 종노릇을 식민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용어가 일본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깔볼까, 얼마나 무시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정말 참담한, 정말 깝깝한 노릇인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용어, 말들 속에 과연 제대로 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조심히 한마디 한마디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독립,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몇몇 한글학자만이 외롭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 우리말 사용,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나 서양 말들,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들을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말을 잘 쓰는 사람이라야 바른 정신도 가질 수 있다. 정신 자체가 바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말을 바르게 쓰고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8.15를 맞아서 오늘 방송은 우리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어 투 가운데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바로잡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대리 운전 061-981-8888 초록식 기부한 대리운전 88대리운전 061-9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대리운전 061-981-8888